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 채널은 현재 최소한의 분들이 오기로 듣는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안타까운 일 이후 100일, 어차피 공격을 당해 들리지 않게 될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증언, 기록해 보려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논란이 된 1월 8일에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고인이 돌아가신 후 하루 만에 일간 스포츠에서 기사 하나가 뜹니다. 제보를 통해 나온 이 기사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기 이진호가 있다. 고인을 힘들게 한 저 녀석을 2월 17일 이 기사에는 해석되어지는 다양한 악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질타의 표적이 된 논란의 1월 8일 일간 스포츠에서 정확히 한 문장만 다른 기사를 냈었습니다. 당시 올린 일간 스포츠의 기사는 연예인을 향한 SNS 스토킹성 기사였고 너 때문이라며 질타의 대상이 된 기자는 취재 중 전화를 해봤던 것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논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혀지는 또 다른 악의성은 당시 제보자는 조금만 뉴스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대상이 된 기자와 오랜 기간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2월 17일 기사에 나온 그런 제보자의 신원을 제보자 스스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러왔지만 메이저 언론에서 공인해 준 적이 없었던 공인받지 않은 비인가 단체의 소장으로 메이저 언론 최초로 이를 공인해주는 일, 흔히 말하는 세탁이라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 권영창과 제보자 한국연예인 예방협회 소장, 고인의 안타까운 일에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분이 효과적일까요? 또한 그런 비인가 비등록 상태의 제보자 신원을 최초로 공인해준 메이저 언론사가 흔히 말하는 뉴진스 사건에서 대상이 되었던 기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그럼에도 1월 8일을 포함하여 고인의 음주사고 후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냈던 우리 언론은 역시 사실 확인 없이 대상이 되었던 기자를 향한 저주의 국회 총원을 홍보하며 결국 한 사람의 기자를 국회 총원 심판의 재단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첫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언론의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0일 낮 11시 52분 저런 다양한 악의가 의심되는 기사를 날렸던 언론사에서 역시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유족의 인터뷰를 기사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모님, 박수홍님, 고 이성균님, 장사의 신님, 쯔양님을 향해 자극적인 이슈와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왔던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를 향한 같은 방식의 의혹을 사실화하여 여론몰이를 시작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일어났던 한 기자를 향한 언론의 광란의 파티는 이제 A급 연예인과 A급 이슈로 크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전까지 지탄의 대상으로 뉴스 지면을 채웠던 가세연발 확인되지 않은 사실화된 의혹은 이번에는 언론의 충실한 받아쓰기로 미등록 비인가 단체 한국연예인 예방협회가 언론에 공인되어 권위를 가지게 되었듯이 가세연발 무분별한 의혹이 언론의 증명으로 대중에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저런 가세연 측의 주장만이 사실인 것처럼 증언과 증거에 신빙성을 더하던 언론에 맞서 지난 한 달 동안 사냥을 당했던 기자는 고군분투하며 이 사건 속 실체를 밝혀갔고 가세연의 저같은 무분별한 사실화된 의혹 제기에 사냥을 당해 1년 반 동안 피해자였음을 증명한 장사의 신은 가세연발 주장의 모순점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4달 동안 일어났던 카니발리즘의 정체를 언론이 아닌 피해자가 밝히고 있던 이 모순된 사항에서 의혹을 사실화해왔던 가세연은 5월 7일 대국민 농간 자작시소까지 벌였으므로 해석되어지는 일까지 일으켜버립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지탄의 대상이었던 가세연의 눈부신 전성기를 만들어주었던 언론은 이후 기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누군가들의 잘못을 덮고 있습니다. 이 사이 고인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난도질을 당했으며 결국 중2 때 어떤 관계를 했었다라고 하는 오역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광란의 원인을 증언 기록하기 위해 여기에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 2월 17일 저 기사를 썼던 일간 스포츠를 인수하여 산하에 두고 있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죽어서도 고통받는 비운의 김세론이라는 제목의 저 쇼와 같다고 해석되어지는 5월 7일 이후 5월 12일 날 내놨던 기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인격과 명예훼손, 사실무근이라며 숨쉬던 김세론을 능지처참하듯 짓밟았던 김수현은 뒤늦게 펑펑 울어대며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그런 그가 무척 괘씸하고 얄미울 테다. 하지만 더 많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유족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는 고인에 대한 부관참시 아닌가.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김세론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시 한번 그의 명복을 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기사는 최초 이 사건의 제보자 확인도, 제보 내용의 확인도, 제보자 신원까지 모든 것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2월 17일 기사를 썼던 일간스포츠를 산하에 두고 있는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 3월 10일 지금은 거짓으로 유력해 보이는 유족들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었던 기사를 당일 받아서 이 역시 사실 확인 없이 확대시켰던 기사를 날렸던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의 무려 사회부 데스크 칼럼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아크채널은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고발했던 그 공격의 흔적에 의해 지금은 노딱이 되어버린 저런 언론에 대한 비판 영상에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채널은 현재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로 이 100일의 광란의 시간 앞에 언론에 묻습니다. 사실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들은 진실을 취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런 위선을 떨 만큼 호락호락한 시간을 우리 사회는 지나쳐 왔습니까? 당신들 역시 고인을 이용하여 장사해 온 자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의 공정성에 정의를 묻습니다.